그러면은 잘 잤나요? 네. 자, 또 아까 한 요 5 알고리즘 그 밑에 있는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벨레이디 is anomaly라고 했는데 아마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 것 같고 anomaly는 이상한 현상, 뭐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anomaly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까요? 페이지 폴터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적에 페이지 폴터는 메인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자주 일어날까요? 아니면 메인 메모리 용량이 작을수록 자주 일어날까요? 왜 그렇지? 메인 메모리 용량이 작으면은 빨리 차버릴 거고, 빨리 차면은 페이지 폴터가 더 자주 안 일어나겠나,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 메인 메모리 512MB 메모리 PC에서는 페이지 폴터가 자주 일어나고 메인 메모리 4기가는 잘 안 일어날 것 같아.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건 뭐냐니까 프레임 수가 늘어나는데 요 프레임 아까 3개라고 했는데 요 프레임 수가 3개가 아니고 30개. 프레임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 폴터 횟수가 증가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어느 경우에 요 FIFO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 넘버 오브 페이지 폴터. 페이지 폴터가 일어나는 횟수고 얘가 넘버 오브 프레임즈. 프레임의 개수인데 프레임이 개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메모리 사이즈가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메모리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메모리가 되게 적으면 페이지 폴터는 자주 일어나고 또 메모리가 사이즈가 커지면 페이지 폴터는 안 일어나고 이런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FIFO를 쓰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요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프레임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페이지 폴터는 더 증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요 페이지 참조열이 좀 특정한 경우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411페이지에 그림 9.13을 보면은 411페이지에 뭐 책 없는 사람 안 봐도 되고요. 하여튼 그림 9.13을 보면은 요런 그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으로는 1, 2, 3, 4, 1, 2, 5, 1, 2, 3, 4, 5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 어노멀리는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 좀 특정한 경우에 FIFO를 쓰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니까 FIFO가 좋은 점도 있는데 간단하고 또 뭐 구현하기도 쉽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요 놈의 단점으로는 요런 이상현상이 당연히 메모리가 증가하면은 페이지 폴터는 적게 일어나야 될 텐데 그걸 깨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벨레이디 is anomaly가 뭔가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고리즘을 보죠. 이번에는 옵티멀 알고리즘. 이름부터 보니까 제일 좋은 옵티멀, 최적 알고리즘이다. 그렇죠? 제일 좋은 알고리즘. 제일 좋은 알고리즘은 뭐냐니까 아까 우리가 요 그림 봤을 적에 느꼈던 건데 우리가 아까 하필이면 요 2를 몰아내니까 딱 2가 필요한 거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요 경우였던가? 요 아까 4가 들어갈 위치가 없어가지고
요 2를 쫓아냈는데 쫓아내자마자 곧 2가 필요한 거라. 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 4라는 프레임을 어느 위치에 넣냐니까 여기 넣을 게 아니고 2는 곧 사용될 테니까 2는 그 다음에 곧 사용될 테니까 앞으로 사용 안 될 거를 골라가지고 넣어야 돼.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가 제일 적게 일어나겠다. 내가 뭐라고 말했나요? 빅팀으로 뭐를 선택하냐니까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 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Replace the page. 페이지를 교체하세요. That will be not used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앞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 안 될 페이지를 교체하세요. 그러니까 그놈을 빅팀으로 선택해라는 거지. 이라면은 가장 페이지 폴트가 적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지우고. 이번에는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보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자, 앞쪽으로 가야 되지. 자, 제일 처음에는 파워 온을 하면은 메모리는 다 비어져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이 3개라면은 당연히 7번째 프레임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그래서 얘를 아무 때나 넣읍시다. 디맨드 페이징은 아무 때나 넣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0번째 페이지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 자, 이제 이렇게 꽉 차버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페이지도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뭐를 빅팀으로 선택할 건가? 아까는 얘를 선택했어요. 왜냐니까 얘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이번에는 뭘 선택하냐니까 요 701 중에서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 701 중에서 앞으로 가장, 그럼 요 뒤를 보면 되겠죠. 7은 좀 오랫동안 사용 안 되겠네. 0은 곧 사용되고 1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면 요거 좀 더 적어봐야 되겠다. 어느 놈이 먼저인지를 알려면은 좀 더 적어봐야 돼. 아까 2303, 2120, 170, 1702. 진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책에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701 중에서 뭐를 빅팀으로 선택하냐니까 당분간 사용 안 될 거, 제일 오랫동안 사용 안 될 거. 0은 곧 사용되고 1은 여기서 사용되고 7이 제일 사용 안 되네. 그래서 요 놈을 빅팀으로 선택하면 당분간은 페이지 폴 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넣다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 2가 들어가고 0, 1. 자, 그 다음에 0인데 0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아닙니다. 3은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인데 3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3은 앞으로 201 중에 가장 사용 안 될 놈은 0은 곧 사용되고 2도 곧 사용되고 그러면 1이 가장 사용 안 되는.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 1을 2,0은 그대로 두고 1을 빅팀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3을 넣는 거예요. 3을.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0. 0은 있죠, 그렇죠? 따라서 페이지 폴트가 아닙니다. 아까 5 할 적에는 이때 페이지 폴트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페이지 폴트 아니에요. 4는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에서 203 중에 뭐가 제일 사용 안 될 거냐니까 2는 곧 사용되고 3, 0. 0이 제일 나중에 사용되네. 빅팀으로 0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4를 넣고 2하고 3은 1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2는 그 다음에 2는 이미 있죠. 따라서 이때는 페이지 폴트 아니고 3도 있습니다. 페이지 폴트 아니고 진짜 요까지만 할게요. 0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따라서 0을 어디에 넣어둘까?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 2하고 3은 곧 사용되고 4는 사용 안 되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0 넣고 2, 3은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그림 9.14예요. 701. 최종적으로는 701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보니까 페이지 폴트가 동일한 참조열에 동일한 프레임 개수인데 9번 일어났어요. 아까는 동일한 참조열에 동일한 프레임에 15번인데 이번에는 9번 확실히 줄었죠. 그렇죠? 이 방법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되는데 사실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 방법은 비현실적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어느 놈을 빅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서 앞으로 사용 안 될 게 뭔지 알 수 있지만은 실제 컴퓨터가 돌 적에는 앞으로 뭐가 사용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컴퓨터도 미래에 일어날 일은 모르는 거지. 얘가 앞으로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현실 적용은 못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옛날에 CPU 스케줄링 할 적에도 한번 있었어요. SJF 뭐죠? Shortest Job First. 그러니까 레디 큐 안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떤 놈을 그 다음에 서비스 해주려고 하냐니까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놈을 선택해라 라는 건데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때 그림 말했어요. 왜냐니까 어떤 놈의 작업 시간이 제일 짧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험 문제는 낼 수 있지만은 이걸 실제 컴퓨터에서는 돌려보지 않는 한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사용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사용.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를 찾으면 되겠는데 옵티말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를 찾으면 되겠는데 앞으로 뭐가 가장 사용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 한번 내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보면은 지난 학기에 공부 잘한 애는 이번 학기도 보통은 잘합니다. 맞나요? 좀 슬픈 현실인가? 지난 학기에 공부 못한 학생은 이번 학기도 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개과천선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좀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앞에 수능 모의고사 쭉 치잖아요. 최근에 잘 친 애는 그 다음에도 잘 치고 최근에 못 친 애들은 그 다음에도 일반적으로는 못 쳐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과거를 보면은 대략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겠는 거라. 그래서 나온 알고리즘이 옵티말은 미래를 봐야 되지만은 거꾸로 과거를 봐가지고 미래를 짐작하는 알고리즘이 요 LRU입니다. LRU. 뭐의 약자냐니까 recently used. 최근에 리스트는 가장 작게 해요.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놈을 빅팀으로 선택해라. 무슨 말일까? 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여러 페이지가 올려오는데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됐으면은 얘가 좀 있다가 사용될까 안 될까? 최근에 사용 안 됐으면 다음에도 사용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금방 내가 예제를 든 것처럼 최근에 사용 안 됐으면 다음에도 사용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거를 빅팀으로 선택하면 좋지만은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사화 알고리즘으로 요거를 쓰는 거지. 근사값으로.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됐으면은 얘가 아마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예측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대부분 한 80%는 옳고 나머지는 아마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학기나 혹은 1년 전에 공부 잘한 애는 이번에도 잘할 확률이 높고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에 억수로 공부 못한 애는 이번 학기에도 못할 확률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학기 어땠나요? 분발하세요. 네, 분발하세요. 네, 그걸 깰 수 있으면 더 좋겠어.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겠지. 유치원 때 공부 잘한 애가 대학 와서도 공부 잘한다. 이거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거든. 그러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애가 대학 와서도 잘한다. 이건 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센트라는 말이 그 말인 거라. 최근에 이래야 되는 거지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거는 현재의 혹은 미래에 그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LRU는 뭐냐니까 Replace the page that has not been used for the longest period. 앞에 opt는 이겁니다. 말이 영어가 조금 비슷하죠. 요거하고 거꾸로 갔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러니까 optimal은 뭐냐니까 that will not be used for the longest.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거.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근데 LRU는 뭐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는 놈을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는 놈을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 말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도 사용 안 될 거니까 그런 놈은 메모리에 있을 필요 뭐 있노? 그냥 빅팀으로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동일한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는 메모리가 비어 있었겠죠. 그래서 7을 내면 당연히 페이지 폴트 일어납니다. 0을 내도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1을 내도 페이지. 그래서 요까지는 모든 알고리즘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메모리가 다 찰 때까지는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까지는 다 똑같은 거지. 요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2가 메모리에 없습니다. 페이지 폴터죠. 그러면은 어느 놈을 빅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가? LRU에 따르자면 최근에 가장 사용되지 않은 거. 뭐가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됐습니까? 역시 1이 보면 되겠죠. 1은 최근에 사용됐고 0은 그 앞이고 7이 가장 최근에 사용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빅팀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2가 들어가고 0, 요리 되는 거지. 우연하게 이게 앞에 5, 4도 이랬는데 생각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은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아니고 3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그럼 누구를 빅팀으로 선택할 건가?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0은 최근에 사용됐고 2도 사용됐고 1이 제일 사용 안 됐네. 그래서 요 1을 선택하는 거예요. 2하고 0은 그대로 두고 1 자리에 1은 쫓아내고 3을 넣는 거지. 그 다음에 0은 있으니까 아니고 4, 또 페이지 폴트네요. 그러면 4를 어느 위치에 넣을까?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0하고 3은 사용됐고 2가 제일 오래됐네요. 이 자리에 4를 넣고 0, 3은 그대로 두고. 하나만 더 할까요? 2도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2를 넣을까?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는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를 넣고 4하고 0은 그대로 두고 하필이면은 방금 쫓아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페이지 폴트. 이건 좀 억울하다. 그렇죠? 억울합니다.
얘가 옵티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은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놈은 뭐죠? 2, 4, 0이네. 그래서 이 자리에 4하고 2는 그대로 두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12번이 일어났어요. 아까 앞에 거 볼까요? 옵티말은 9번 있고 파이포는 15번. 그러니까 요 LRU는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 옵티말보다는 자주 일어났고 파이포보다는 나았어요. 일반적으로 옵티말은 제일 좋은 일반적이 아니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옵티말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적용하기는 어렵고 파이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성능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또 파이포의 나쁜 점은 이런 메모리가 증가했는데 페이지 폴트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기현상도 있으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컴퓨터는 어떤 방식을 쓸까? 대부분의 컴퓨터는 LRU를 씁니다. LRU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방금 했던 요런 예제, 그래서 기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프레임 개수가 뭐 몇 개가 있고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럴 적에 이 방식의 LRU로 했을 적에 페이지 폴트는 몇 번 일어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주소 변환하는 예제를 우리가 해봤지만은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 글로벌 로컬 리플레이스먼트 교체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 요거는 글로벌 로컬, 글로벌은 전역적이라는 거고 로컬은 지역적이라는 거지. 요 각각 어떻게 구별하냐니까, 글로벌은 메모리상의 모든 프로세스 페이지에 대해서 빅팀을 다 선택하는 거고, 로컬은 자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CPU가 있고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겠죠. 그리고 베킹 스토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시다. P1, P2, P3.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라가지고 이제 메인 메모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P1의 첫 번째고, P1의 두 번째, P1의 세 번째, P1의 네 번째 넣었어요. 아직도 올라갈 게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P2의 첫 번째, P2의 두 번째, 요 프로세서입니다. 그 다음에 P2의 세 번째, P2의 네 번째, P2의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콘텍스트 스위치 돼갖고 P3가 돕니다. P3의 첫 번째, P3의 두 번째, P3의 세 번째, P3의 네 번째. 자, 이래 돼가지고 메모리가 꽉 찼어요. 이제 좀 있다가 또다시 콘텍스트 스위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P1의 아까 몇 번째까지 올랐나? P1의 다섯 번째가 P1의 다섯 번째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고. 근데 메모리가 꽉 찼어. 메모리가 꽉 찼어. 누군가 선택해야 되겠죠. 빅팀을 선택할 적에 요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이포 같으면 메모리에 누가 제일 먼저 올라왔는가, 아니면 LRU 같으면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것은 누구인가, 요 전체에 대해서 보는 거가,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우리는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로컬은 메모리상의 자기 프로세스, 지금 우리가 P1의 다섯 번째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P1이 여기 있고
P1이 여기 있고 P1이 여기 있고 P1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빅팀을 선택할 적에 지금 P1을 올리려고 하다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 요 4개 중에서 빅팀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FIFO 같으면 제일 먼저 올라온 얘를 교체할 거고, 또 LRU 같으면 최근에 요거 중에서 최근에 누가 제일 사용 안 됐는가, 그 놈을 빅팀으로 선택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선택하는 범위가 자기 프로세서의 페이지 내에서만 빅팀을, 요 4개 중에서 뭐를 선택할 건가, 그렇게 하는 거가 로컬 리플레이스먼트고, 요 전체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 어느 방법이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 머리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메모리의 사용 효율 면에서는 글로벌 리플레이스가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로컬이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 뭐죠? 요 숙제는 뭐냐니까, 그겁니다. 앞에 이런 거 아무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문제들 내놨으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숙제 있습니다. 포털에 올려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이 숙제를 굳이 내는 거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해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제를 바꿔 볼까요? 주제를 바꿔 봅시다. 내 생각에 메모리 관리는 아마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칠 때까지는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시간으로 봤을 적에는 이 프레임 할당이 마지막 주제거든요. 아니다, 하나 더 있나? 어쨌든 아마 요거 하면은 이제 조금 지루하죠. 메모리 관리로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로 계속 이거만 했는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 할당은 또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일단 프레임이 뭐지? 프레임은 뭐지? 요런 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메모리에 여기는 페이지들이 메모리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CPU 유틸라이제이션, CPU의 활용률. 활용률은 뭔가 우리 알고 있죠? 옛날 그 프로세서 스케줄링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램. 요것도 했죠.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램이 뭐죠? 멀티 프로그래밍의 수준이란 뜻인데, 더 쉬운 말로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서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서의 개수. 자, 이번에도 여기 한번 그려볼까? 자, 요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를 CPU의 유틸라이제이션, 세로축을 CPU의 유틸라이제이션.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CPU가 얼마나 놀지 않고 열심히 뭔가 일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으면 100%겠죠. 단위는 퍼센트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으면 100%일 거고 계속 놀고 있었다면 0%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냐니까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 더 쉬운 말로는 넘버 오브 프로세스. 메모리의 프로세서 개수가 몇 개 올라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요 그림은 뭐죠? 이 그림은 메모리에 프로세서가 몇 개 올라와 있습니까? 3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멀티플은 3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만일에 프로세서가 하나도 없다면은 CPU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유틸라이제이션은 0입니다. 메모리에 프로세서가 한 개만 올라와져 있으면은 그 한 개 프로세서가 CPU를 계속 바쁘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냐니까 프로세서가 실행되다가 IO를 보통 만나거든. IO를 만나면 그 시간에 CPU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마 이쯤 될 거예요. 2개가 있으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3개가 있으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세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는 계속 바쁘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늘어날수록 아마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근데 디맨드 페이징, 우리가 지금 가상 메모리 하면서 디맨드 페이징 하고 있는데 디맨드 페이징을 적용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요렇게 되더라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가상 메모리 썼을 적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 개수를 많이 올리니까 처음에는 유틸라이제이션이 막 올라가다가 좀 지나니까 막 떨어지는 거라. CPU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서 개수가 증가하면 CPU의 이용률은 증가하는 게 우리 상식에도 맞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어떤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왜 이럴까? 여러분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럴까? 아, 답이 적혀 있네. 이 답의 의미는 뭐죠? 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답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메인 메모리가 있고, 요 프레임으로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서가 하나만 있다면은, 우리가 요 하나만 있다면은,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올리면 되고, 메모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프로세서를 또 올리면은, 메모리가 좀 가득 차겠죠. 근데 또 올립니다. 또 올리면 더 가득 차겠죠. 다 찼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페이지 인, 아웃이 일어나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또 올렸습니다. 또 올리면 어찌 될까? 막 쫓겨나겠죠. 그렇죠? 실행되려고 하면 원래 있던 놈이 쫓겨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막 쫓겨납니다. 여기 있는 놈은 쫓겨나고 그 자리 빈자리에 새로 들어가고 쫓겨나고 새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는 뭐를 사용합니까? 이게 베이킹 스토어가 디스크라면은 디스크에 쓴 라이트하고 디스크를 읽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디스크 읽고 쓰고 할 적에 CPU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일단 얘가 올라와야 CPU가 뭔가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뭐죠? 디스크로 몰아내고 디스크에서 올라오고 이런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시간 사이에 CPU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프로세서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가 부족해 가지고 서로 프로세서가 이 프로세서는 요 프로세서 몰아내고 저 프로세서는 또 이 프로세서 몰아내고 막 이러면서 디스크 IO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운영체제 용어로 뭐라고 하냐니까 스래싱이라고 부릅니다. 스래싱.
스래싱은 뭐냐니까 이거인 거지.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을 우리가 스래싱이 일어났다. 그렇게 부릅니다. 스래싱. 스래싱은 사전에 찾아보면 뭐 때린다 이런 뜻인데 마치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계속해서 디스크가 움직이니까 헤드가 움직여야 되니까 마치 디스크를 때리는 거하고 비슷해서 그런 용어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프로세서 개수가 늘어날 적에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렇게 유틸라이제이션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스래싱이라고 하고,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스래싱이 일어나면 곤란하겠죠. 우리는 요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요 스래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앞에서 배웠던 글로벌 리플레이스보다는 로컬 리플레이스를 쓰는 게 이때는 좋습니다. 스래싱은 주로 왜 일어나냐니까 콘텍스트 스위치 돼 갖고 얘가 돌면은 얘가 다른 프로세서를 막 몰아내버리는 거라.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콘텍스트 스위치 되면 이번에는 아까 쫓겨나갔던 요 놈이 또 들어오면서 또 다른 놈을 몰아내겠죠.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래싱만을 생각한다면은 메모리 활용률은 좋지 않지만은 스래싱을 생각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로컬 리플레이스를 쓰는 게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기로는 이거겠죠. 프로세서당,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몰아내고 쫓겨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세서당 적절한 수의 메모리를 할당하면 되겠죠. 결국 프레임을 할당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수. 근데 적절한 게 얼마지? 애매하다,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에서 요리 프로를 할 적에 무슨 양념을 적절하게 넣어라 라고 하는데 그 적절한 게 얼마가 적절한 거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요 적절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프레임을 아까 요 앞 이야기예요. 적절한 수의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우리 제목이 프레임 할당이었죠. 어떤 프로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수의 프레임을 할당할 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슬라이드에는 내가 안 적어놨는데 그래서 프레임 얼로케이션 우리 책에는 있는데, 프레임을 프로세서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할당하면 될 텐데 그 적당히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이게 크게 정적인 방법도 있고 또 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정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이 프로세서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프로세서 크기에 맞추어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equal allocation이 있고, equal allocation. equal allocation은 슬라이드는, 왜냐하면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칠판에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말로는 동일 할당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메인 메모리의 프레임 개수가, 그러니까 number of frames가 예를 들어서 100개고 우리가 올리려는 프로세서가 3개다라면은 P1, P2, P3를 메모리에 올릴 텐데, 우리가 올릴 게 이게 3개다라고 하면은 P1에도 프레임을 P2에도 전부 다 동일하게 나눠주는 거라. 그러면은 P1에 몇 개를 나눠준다는 뜻일까? 33개. 왜냐니까 전체 100개고 프로세서 개수가 3개니까 동일하게 하려면 얼마 해야 돼요? 33개씩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한 개는. 그러니까
요 100개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올리려는 프로세스가 만일에 4개면은 25개씩 할당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equal allocation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 P1은 우리가 뭐 아래 한글이고 P2는 뭐 메모장이다 라고 하면은 둘 다 문서 편집기인데, HWP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본격적인 워드 프로세서고 메모장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두 개한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나눠주는 게 오히려 옳을까? 이 사이즈가 큰 놈한테는 좀 많이 나눠주고 사이즈가 작은 놈에는 적게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P1이 사이즈가 얘는 뭐 100MB가 필요하고 얘는 메모장은 10MB가 필요하고, 또 P3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30MB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아까는 똑같이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100 플러스 10 플러스 30. 요 전체 중에 P1한테는 얼만큼 나눠주냐니까 이 중에 100. 그래서 P1에 대해서는 얼마를 나눠주냐니까 원래 프레임 개수가 100개죠. 100개 곱하기 요거만큼 나눠주는 거고, P3한테는 얼마를 나눠줄까? P3한테는 전체 100개 중에서 요거 더한 거 100 플러스 10 플러스 30 중에서 얘는 30만큼 차지하잖아요. 30. 요렇게 나눠주는 거. 요렇게 나눠주는 걸 우리는 비례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portional all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proportional allocation. equal allocation, proportional allocation. 이런 이야기가 우리 책 419페이지에 나와져 있습니다. 정적으로는 요 두 가지만 했네. 두 가지만 했고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네요. 그러나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이거는 사실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꼭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래 한글에 대해서 정말 요 사이즈가 100MB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래 한글에서 우리가 특별한 기능 잘 안 쓰거든. 뭐 정렬 기능이나 도표 만들기를 쓸 때도 있지만 안 쓸 때도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좀 특별한 폰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안 쓰거든. 그래서 정적으로 이걸 나눠준다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얘를 실행시키는 실행 시간 동적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거죠. 요거.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가 워킹 셋 모델에 따라서, 워킹 셋 모델에 따라서 프레임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또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라는 방식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 물론 요거 외에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건 OS 논문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에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끝나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네. 네, 시간이 없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때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그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우리 슬라이드에 없었는데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